안녕하세요. 설기문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십 년간 TV에 출연 많이 했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전에부터 봐왔던 분들은 또 저 이름 정도는 알 수도 있고, 이름은 몰라도 얼굴 보니까 저분 TV에서 봤다, 어느 프로그램, 특히 무한도전에서 봤다, 저분이구나. 무한도전 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지만 벌써 그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배가 되는 분들도 또 기억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특히 노홍철의 폭풍 눈물,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던 이야기더군요. 무한도전 최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봤다. 그때 박명수가 이 물레방아 이거 계속 돌리고 멈추지 못해서 눈을 뜨고도 계속 돌리더라, 이런 얘기. 노홍철이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는 꿰매에 빠져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는, 그래서 주사공포증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의외로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TV를 안 보니까. 또는 TV를 본다 하더라도 또 다른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못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나름 좀 됐습니다, 연식이. 네, 연식이 좀 됐고, 이제 전생체험 이걸로 보니까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심리 상담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심리 상담 교수가 되었죠.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교육학과 출신인데 교육학과에서는 심리학을 많이 공부해요. 그 심리학과는 아니지만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생각해도 좋을 만큼 교육학이 원래 전공이지만 그 안에는 심리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려면 심리를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학과에 서지만 심리 상담 전공으로 교수가 되었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교수 생활 한 10년 정도 했을 때에 뭔가 재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개건 교수로 캐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30년 전이죠, 이제는. 30년 전에 캐나다에서 새로운 것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갖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NLP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NLP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최면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NLP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 또 상당수가 NLP도 공부하고 NLP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물론 최면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NLP 전혀 모르거나 NLP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공부한 바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고, 또 최면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NLP를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공부하게 되면서 소위 간접 최면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NLP를 공부하면요, 최면적 원리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NLP 원리 자체가 최면이 그대로 응용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최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최면의 원리와 관련되는 것이 NLP의 원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면에는 직접 최면이라는 거 있고 간접 최면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적 최면, 간접적 최면,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자,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이것하고 혹시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커피 한 잔 주세요는 기분이 말하자면 명령문이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직접적 최면이라 그래요. 그러면 혹시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해달라 말라는 게 아니죠. 그냥 물어봤어요.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주실 수 있다니까. 달라는 말 안 했죠. 그런데 이제 논리는 그러한데 실제로 그 상대방은 그 말 듣고, 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하다고요? 예, 천만에요.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아니면 커피를 대접할까요? 그죠? 그 이제 앞에 게 직접적 최면이고 뒤에 것이 간접적 최면이다, 이런 뜻입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가기도 하고 길어졌긴 하지만,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숨을 길게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과 마음을 이완하세요. 이건 직접적 최면이에요. 직접적 유도고. 그런데 자, 이제 눈을 뜨는 것보다 눈을 감고 있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상태에서 눈을 감는 상태에서 제 말을 듣는다면 어쩌면 좀 더 편안하게 집중이 잘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눈을 감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왕이면 심호흡을 하면 어떨까요? 심호흡, 숨을 길게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그런 심호흡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한 번도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말로 설명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간접적 최면입니다. 간접적 유도. NLP에서는
이런 간접적 최면의 원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에릭슨 최면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NLP라는 것이 여러분 처음 듣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NLP의 핵심 원리 중에 이 에릭슨 최면의 원리 이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에릭슨 최면은 간접적 최면이라는 그 파트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LP를 공부를 하면 최면 공부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NLP와 최면은 사촌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30년 전에 캐나다의 유니버시티 오브 빅토리아 대학교의 개건 교수가 되어서 1년간 머무는 그동안에 NLP를 접하고 NLP를 접함으로써 NLP 학습자가 되었고 나중에 자격증을 받아서 전문가가 됐지만 결국은 그때 이미 최면가의 길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최면 전문가가 되는 길로 가는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NLP를 배우면서 이건 간접적 최면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직접적 최면은 또 뭘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NLP를 공부하는 그동안에 별도로 직접적 최면이 궁금한 그것을 배우러 또 미국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었던 곳이 미국하고 아주 가까운 국경 근처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바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었어요.